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이웃에 대한 우월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신을 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 자료에서는 이걸 일종의 부정적인 교만함으로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태도가 뭐랄까 오히려 우리 자신을 좀 낮추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우월감이라는 감정의 본질, 그리고 그 결과, 또 자료에서 말하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것들, 그리고 개인적인 영향까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우월감이라는 개념부터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 이웃에 대한 우월감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지성 같은 걸 근거로 해서 자신을 남보다 좀 위에 두려는 마음. 그러니까 교만의 한 형태라고 딱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걸 상당히 부정적인 특성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은요. 그렇게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자신의 진짜 가치, 예를 들어 예술이나 학문적 성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덫이 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역설적이네요, 정말. 네. 그 물질 세계의 여러 조건들 속에서 자신을 제대로 모를 때, 그럴 때 이런 우월감에 빠지기 쉽다. 결국에는 겸손함이라는 반대 특성을 통해 배우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네네. 바로 그 지점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격언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속담이 아니라 뭐랄까 거의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법칙처럼 강조하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상당히 큰 그림인데요. 좀 더 넓게 보면 이 근거 없는 우월감은 결국에는 균형을 찾아간다는 거죠. 아까 그 자료에서 카르마적 부담이라는 표현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있었어요. 그게 신비한 힘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처럼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뭐랄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원인과 결과. 네. 부당하게 자신을 높이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그 무게만큼의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주변에서 겉으로는 되게 자신감 넘쳐 보이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고 공허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자료에서도 딱 그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우월감 가진 사람의 모습이 거만하고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안 보고 심지어 목소리나 표정에서도 그 불편함이나 공허함 같은 게 느껴진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태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설명을 하죠. 건강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꾸 실패한다든가 재산을 잃는다든가 심지어는 자유나 직업을 상실하는 경우까지도 언급이 돼요. 대가가 꽤 크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이걸 그냥 벌이다 이렇게만 보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정말요? 벌이 아니면 뭐죠?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자기 인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뭐랄까 좀 지혜롭고 교육적인 수단으로 본다는 거죠. 비록 그 과정이 수십, 수백 번의 생을 거쳐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럼 그 대가라는 게 단순히 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료의 관점은 딱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런 우월감에 좀 빠지기 쉬울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유형을 좀 짚어주던데요. 네, 몇 가지 지적들이 있죠. 특히 좀 부유한 사람들, 아니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너무 믿는 그런 지식인들, 그리고 정치 권력이나 군사력, 경제력을 가진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말이나 행동으로 잘 가릴 수도 있겠지만요. 네, 또 하나 덧붙이는 게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상대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 굉장히 편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역시 우월감의 한 형태라고 보고요. 집단적인 우월감도 있군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결과 역시 혼자만이 아니라 그 집단 전체가 함께 짊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자료는 결국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즉 우월감이 실제로는 불균형을 만들고 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아는 걸 방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겸손이라는 것이 그 균형을 잡는 아주 중요한 열쇠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미묘한 우월감 혹은 주변에서 보이는 타인의 우월감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진짜 자신감하고 남을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오만한 우월감, 그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걸 한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